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을 지치게 하는 누군가의 거칠고 냉정한 말은 정말이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상합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지루한 나날들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관계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자마자 오히려 코로나19 절정의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이 분명히 그리웠는데 다시 마주하려니 관계 맺기는 어렵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모두 말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 우리의 말들이 예쁜 말이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야 다시 다가서고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불편하다, 두렵다, 솔직히 혼자가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하다, 즐겁다, 함께해서 좋다 라고 느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그의 답은 예쁜 말입니다. 논리적인 말, 냉철한 말, 분석적인 말 모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로 좋은 말은 예쁜 말입니다. 예쁜 말이라고 하니 어감이 왠지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하는 말이 먼저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말은 예쁩니다. 하는 모양 자체로도 예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 예쁨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쁜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많은 엄마와 아빠가 자녀의 예쁜 말 한마디에 세상 시름을 잊고 그래, 이 맛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라는 용기를 얻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생이 생긴 걸 알게 된 3살 딸아이가 엄마 배를 어루만지며 동생아, 엄마 아프게 하지 말고 얼른 나와서 나하고 같이 놀자 라고 말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이 밤에 아빠와 나란히 누워있다가 어린이집에서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명품 시계를 자랑해서 기분 나빴다고 말하는 아빠를 보며 아들은 아빠는 아빠 자체가 명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명품 지겹도록 사드릴게요. 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 라고 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아빠와 공놀이를 하며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 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지는 말들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중에도 예쁜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 여전히 멋있지. 엄마, 아직도 배우 같아. 설령 용돈을 받기 위한 전략적 말하기라고 할지라도 그 말 자체의 예쁨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의 말들 이렇게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예쁜 이유는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쁜 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엄마와 아빠에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먼저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며 행복을 주는 건 부모에게서 자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흐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살갑고 따뜻하며 정직하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경쟁을 거치고 사회에 나가면서 예쁜 말과 멀어집니다. 나쁜 말, 이상한 말을 배우고 그것을 입에 담으며 자기 스스로 감정을 황폐하게 만들곤 하지요. 그 결과물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쁜 말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좋은 말, 괜찮은 말을 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또 새로운 관계를 맺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지, 과연 예쁜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말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해줍니다. 큰 힘을 주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모습일 텐데 예쁜 말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만남의 시작과 끝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할 줄 알아도 너무나 예쁜 사람으로 기억된다고요. 직장인이라면 회의 시작 전에 자기 자리 앞에 놓인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 감사하게 보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 회의실 정리하고 가셔야 할 텐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상대방이라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혼자를 추구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혼자 겪어내야 할 외로움과 고독밖에 없었던 기억은 우울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였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서로에게 다가서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물론 다가서는 법을 모르는 알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의 없는 접근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지나치게 회피하는 태도로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의 못생긴 말에 상처받지 말되 우리가 해야 할 예쁜 말은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세대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려는 대화와 소통이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 아니 해방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서로를 마주할 것인가를 일상의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질문을 잘 살핀 뒤에 상대방에게 전해질 우리의 예쁜 말을 공부하고 또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소통법을 더 나아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행복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이 책에서 함께 찾아냈으면 합니다. 잘 되겠죠? 잘 될 겁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예쁜 말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3천만 원을 벌어다 준 예쁜 말 한마디.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사 예정 지역에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와 당장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죠. 모든 게 잘 진행되나 했는데 계약 당일에 갑자기 매수자가 애초에 이야기한 금액에서 3천만 원을 더 깎아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질이 났겠죠.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값을 후려치는 모습에서 그냥 이사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답니다. 하지만 현명했던 이 부부는 상대의 엉뚱하고 무례한 요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건넸던 걸까요? 매수하려던 사람은 결혼을 앞둔 부부였는데 거래 과정 자체를 예비신랑의 어머니가 주도했답니다. 계약 과정에서 다소 늦은 아들의 결혼이라는 점과 결혼 전임에도 벌써 손자 욕심부터 내던 어머니를 머리에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결국 최종 가격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거 아세요, 어머님? 이 집은 이상하게 아기가 잘생겨요. 저도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저보다 먼저 살았던 분도 아들만 둘이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마트가 가까워서 좋아요. 초등학교가 3분 거리예요. 지하철이 걸어서 5분이에요. 등 수많은 말을 해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매수자의 어머니는 이 부부의 말에 가격 낮추자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답니다. 바로 계약하자고 했다네요. 어떠신가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쏙 꺼낸 것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말 한마디로 3천만 원을 번 것이죠. 사례를 되돌아봅니다. 대화에서 충돌의 표면적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돈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방법, 즉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말하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쁘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아니면 일상이든 우리의 말하기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기 전에 상대방의 욕망을 살핀 배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치 양보도 없는 대립의 절정, 약간의 물러섬도 곧 패배로 느껴지는 갈등,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한 바가 아닐 겁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서로 조심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상대방에게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립되어 혼자만의 영역에서 자기의 일을 해오느라고 지친 상대방을 위해 위로와 격려의 예쁜 말 한마디쯤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쯤에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대학 때였습니다. 나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었고 관련 동아리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불공정에 대해 왠지 모를 안타까움을 키워갈 무렵 술자리에서 1년 선배였던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불의에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선배의 말 왜 그렇게 멋졌던지요? 불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저였지만 분노라는 단어 하나에 말 그대로 꽂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찾아내어 비난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면 사회 변화를 만드는데 공헌하려는 신념이 생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의 제 모습 지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생각이 옳았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렸을 적에 그 치기 어린 분노를 유지했던 게 저에게는 뼈아픕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분노에만 익숙했던 의욕 과잉의 부정주의자였던 제 모습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특히 삐딱하게 세상을 보는 시각, 좋은 걸 좋다고 보지 못하는 저의 관점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큰 결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 말투가 그랬습니다. 조금만 제가 생각하는 규칙에서 어긋나도 그것에 대해 비판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차갑다. 주변 사람들이 저의 말하기를 평가할 때 한결같이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못생긴 말 그 자체였죠. 그런 저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저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제 주위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 제가 다가가기는커녕 저를 향해 다가오려는 사람조차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인이 되어서 겪었던 수없이 많은 부정적 경험, 예를 들어 배신과 배반의 기억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며 변명하려는 생각이 있음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거기에 분노 가득한 표정으로 일상을 살아간 제 모습은 아쉽기만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 맞습니다. 미래는 결국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그 무엇입니다. 이때 현재를 다루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과 소통을 시도해봐야 그 관계가 온전할 리 없습니다. 그걸 저는 잘 몰랐던 것이죠.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요. 저는 영화의 내용과 노래 멜로디를 떠나 봄날은 간다라는 언어 그 자체에 나의 찬란했던 소중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강제적으로 거리를 둬야 했던 시간이 누군가에겐 나빴고 누군가에겐 좋았던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멀어졌던 마음들이 가까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가까워지기 위한 최고의 도구는 예쁜 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마주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말하기를 점검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랜 기간 멀어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어느덧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그동안 멀어졌던 그 누군가와의 마음의 거리를 서서히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와 다른 상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가설 용기만 있다면 이제 그냥 행동하면 됩니다. 소극적인 텍스트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나의 목소리가 담긴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1대1 커뮤니케이션 혹은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나아가야 할 때 나가지 못하면 영원히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물론 미래의 성취를 말하기보다 과거의 잘못을 탓하는 게 쉬운 건 당연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기보다 과거를 들추어내어 서로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에 우리는 익숙한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부정은 그만두고 긍정에 애쓸 때가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라고 해볼까요? 상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두 부류의 말 중에서 당신에게 힘을 주는 건 당신에게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1.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어? 어떻게 보고서가 이 모양이야? 시간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점 하나 못 잡아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일단 문제를 일으킨 사람부터 찾아냅시다. 2. 보고서를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점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봐요. 힘을 합쳐서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 만족 방안을 고민해보죠. 솔직히 말해볼까요?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 직장인 대부분은 첫 번째 부류의 말이 훨씬 익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부류와 같은 말이요? 글쎄요, 최근 1년 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당신이 조직의 리더라면 아마 첫 번째 부류의 말을 하는 것이 편하게 여겨질 겁니다. 두 부류의 말 전부 대화의 상황, 대화의 상대에게 말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말처럼 느껴지죠. 상대방에게 다가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편하고 여유 있고 또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 긍정의 언어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말해줘야 하는 그 무엇일 테고요. 첫 번째 부류의 말처럼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고 서로 바라는 결과를 구체화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두 번째 부류의 대화가 우리와 상대방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언젠가 관계 유지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가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관계를 그르칩니다. 못생긴 말, 이상한 말, 나쁜 말. 아무리 정성 들여 오랫동안 많이 말해봐야 그 속에 단 한마디로 관계가 엉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조심스럽고 배려 가득한 따뜻한 예쁜 말 한마디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마음 편한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야 합니다. 내 의도가 아닌 상대의 의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말을 건넬 수 있어야 예쁜 말이 완성됩니다. 우리도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나를 성장시키는 예쁜 말. 중견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와, 네? 랍니다. 혹시 직장인이신가요? 어떠세요? 윗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과 친하셨다면 이제 결별을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과 멀어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론 궁금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뭔가 어색해서 반문하는 것인데 왜 그걸 듣는 사람은 그토록 싫어하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말들이 듣는 사람에겐 변명 혹은 반항으로 들리기 때문이랍니다. 알고 보니 변명과 반항의 말을 여유롭게 들어줄 만큼 한간 사람은 없더군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말에 긍정이라는 데코레이션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제하고 긍정의 언어로 자신을 감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말은 상대방에겐 불쾌감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성장에 해로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저항하려다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자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말하기를 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성장을 위한 거라고 여기세요. 물론 수십 년간 입에 붙은 습관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말하기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환경이 팍팍하더라도 방어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주려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면서 일종의 체면처럼 자신을 격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한 프로 골퍼가 자신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티샷 실패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임팩트가 약했어. 절대 두 번째 샷에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네. 맞다. 두 번째 샷 어디로 보내지? 그게 저의 성공 굿샷의 비결입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원래 충분히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던 행운도 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성장도 멈춥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 중에서 말입니다. 프로젝트에 실패하지 말아야지. 프로젝트에 성공해서 포상을 받아야지.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으리라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주위의 것들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성공을 위해 도와주려고 달려듭니다. 성공하는 우리를 향해 사람들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말 한마디로 타인과 거리를 좁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의 사례를 더 볼까요? 당신은 어느 회사의 임원입니다. 경력 사원을 뽑기 위해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원자에게 이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고 해볼까요? 상사의 부정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직 분위기가 더러워서 저 역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성과도 탁월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전 회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성장하는 데 기회를 준 고마운 곳입니다. 보다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해보고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쉽죠? 두 번째 지원자의 말을 택하셨을 테죠.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 대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아니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고는 다른 사람이 좋게 봐줬으면 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제 다음에 제시하는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드는 말하기를 확인해 보세요. 일상에서 부정의 언어를 멀리하고 긍정의 언어로 세상과 마주하려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말, 부정의 말. 말이 너무 많구나? 뭘 그렇게 쫀쫀하게 구는 거야? 너무 냉정한 것 같아.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거야? 그게 아니고요. 최고의 말, 긍정의 말.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하니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맺고 끊는 게 확실한데? 조심성이 있구나. 아,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먼저 응원할 수 있어야 타인도 배려할 수 있다. 말은 그저 많이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마디마디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 자기가 했던 말의 파편들을 관찰하는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서야 할 그 누군가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왜 표현 하나도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는 걸까요? 리 아이아코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두 곳인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한 유일한 인물로서 특히 크라이슬러의 극적인 재기로 미국 대통령 후보 물망에까지 올랐던 분이죠. 이분이 했다는 말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갈린다.
능력과는 무관, 나를 둘러싼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짧은 문장이지만 이 세 가지 말은 우리의 말하기에 대해 큰 가르침을 줍니다.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의 노력이며 그 노력은 이에 관계에 얽힌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만남이어야 하고 이를 설계하는 것이 말하기라는 것이죠.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가서기 위한 말하기는 내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상대방이 자기를 객관화하게 한 후 비로소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죠. 함부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의 말과 그렇군요. 라는 감탄의 말을 건네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가는 말하기의 기술을 배우고 또 연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설령 당장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통해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잠시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일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담으로 다가서게 만들어 상대방이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두름의 중간에 잠시 멈춰서 자기를 격려해야 할 이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건네고 긍정을 말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이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대화의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자신을 격려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대화의 순간마다 자신을 격하게 칭찬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잘했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귀에 안 들리는 혼잣말 따위는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카페에 있다면 최소 옆자리의 사람이 당신을 돌아볼 정도로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당당하게 말입니다. 어떻게요? 나 정말 잘했어.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란 불가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나 진짜 멋있었어. 맞아, 나니까 이런 일을 한 거야. 아, 기분 좋다.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루에 한 번, 아니 몇 번이라도 좋으니 나를 응원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나를 응원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향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에 대해 위로해야 합니다. 한 광고에선 피로회복제가 약국에 있다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약국 가기 전에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 먼저 피로를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응원해 주세요. 사람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응원 그리고 보상에 익숙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두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미치겠어. 미워 죽겠어. 지긋지긋해.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무슨 소리든 만 번을 반복하면 그것은 주문처럼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악담을 하고 있나요? 어디 그뿐인가요?
자신의 약점을 쉽게 발견하는 사람은 남의 약점 발굴에도 혈안이 되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상대방에게 잘 다가서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말들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세요.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에는 익숙해 있지만 정작 나 자신과의 소통에는 문외한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내 몸에 대해, 내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예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욕실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응원한다고 하시더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 잘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거울 앞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이 더 많았던 멋진 하루였어. 수고했어.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을 향한 보상을 아끼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다가섬이 시작되는 지점이니까요.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김범준 지음 포레스트 북스 출판 예쁘게 말하는 내가 좋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교감하고 공감하기를 원하지만 막상 생각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통해 즐겁다, 함께여서 좋다 라고 느끼고 싶은 것이 보통이지만 오히려 오랫동안 쌓아 올린 관계를 한 번의 말실수로 허물어 버리거나 더 이상 다가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어떻게 말을 건네야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다가설 수 있을까요? 또한 허물어진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면서도 관계의 적정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저자는 그 해법이 예쁜 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빚도 생기게 하고 열매도 볼품없는 못생긴 말 대신 부자 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예쁜 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